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장우석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팟캐스트 방송을 오늘은 무료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아마존은 일단은 제가 유료로 올렸고요. 그 트위터는 그냥 무료로 올리고 구글처럼 또 주요 기업들은 유료로 또 올려갔고요. 어, 유료와 무료를 반복적으로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와 유료의 기준은 제가 그 전에 올렸던 아마존은 블룸버그에 있는 유료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비용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들지 않고 제가 조사한 거는 그냥 무료로 올리겠습니다. 일단 뭐 그냥 막 제가 공짜로 만든 자료 갖다가 돈 받는 게 아니고 일단은 유료 사이트를 통해서 얻은 자료만 제가 비용을 최대한 적게 받고 올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이용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트위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트위터 왜 주가가 갇혀 있나? 트위터의 주가가 왜 보통 이제 제가 딱 차트를 저는 차트 분석 안 하잖아요, 보통. 근데 차트를 굳이 본다 그러면 2018년 물론 이제 2016년, 17년, 18년 요때까지는 상당히 좀 2016년, 17년 요 두 해까지는 주가가 20달러 밑에까지 빠지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고요. 뭐 사실 여러 가지 M&A 뉴스 같은 게 나와주면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좀 지나다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주가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왜 갇혀있냐 주식이? 예, 지금 이제 보시면 어떤 한 박스권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쪽으로는 30달러, 위쪽으로는 40달러를 딱 설정해 놓고 그 사이에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하면서 저한테 막 트위터가 뭐 못 나가니까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트위터 같은 회사, 페이스북 같은 회사의 어떤 그 기준은 물론 매출이 중요하죠. 레버뉴가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그 레버뉴의 근간이 되는 먼슬리 액티브 유저라고 하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굉장히 더 중요하죠. 그건 뭐 트위터뿐만 아니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스냅도 마찬가지. 관련한 모든 기업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최근에 올해 1분기 때 보게 되면 한 달 동안 먼슬리 액티브 유저는 뭐냐면 한 달 동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유저가 들어와서 활동하느냐죠. 이게 여러분들 이 먼슬리 액티브 유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느냐를 가지고 광고주가 광고를 붙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광고를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페이스북이 1등 먹고 있는 왜냐면 광고를 누구한테 내겠습니까? 지금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거의 지금 보시게 되면 페이스북은 거의 한 25억 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왓츠앱까지 다 묶어서 하게 되면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이 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이 트위터는 거의 페이스북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나오는 게 올해 1분기가 3억 3천만 명입니다. 뭐 어쨌거나 3억 명을 넘어가고 있죠. 근데 올해 작년 4분기에 2018년 4분기에는 3억 2,100만 명. 올해는 조금 늘었죠. 3억 2,100만 명에서 3억 3천만 명이니까. 근데 조금 더 길게 보시게 되면 2018년 3분기에 3억 2,600만 명, 2018년 2분기에 3억 3,500만 명, 2018년 1분기에 3억 3,600만 명, 3억 3천, 3억 2천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언제부터 나와주고 있냐면 지금 보게 되면 거의 2016년 말부터 3억 2천에서 3억 3천이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면 감소하는 게 아니고 거의 머물러 있어요. 정체하고 있죠. 조금 더 높아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면서 거의 3억 2천, 3억 3천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더 감소하진 않거든요. 이 숫자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데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안정되게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올해 1분기에 7억 8,600만 달러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직전 4분기 2018년 4분기에는 9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9억 달러에서 이번에 1분기에 7억 8천만 달러가 나온 거죠. 좀 감소한 거죠. 그리고 또 2018년 3분기에는 7억 5,800만 달러, 2분기에는 7억 1천만 달러, 그리고 또 2018년 1분기에는 6억 6천만 달러. 근데 2017년 4분기에는 7억 3,100만 달러. 그러니까 막
막 매출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2017년 4분기에 7억 3,100만 달러였는데 2018년 1분기가 되면서 갑자기 6억 6천만 달러가 나오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2018년 2분기에 또 증가합니다. 7억 1천만 달러로 증가하고 2018년 3분기에도 7억 5천만 달러 또 증가하는데 2018년 4분기까지 쭉 증가하다가 갑자기 또 2019년 올해 들어서 갑자기 또 7억 8천만 달러로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막 들쭉날쭉하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왜 그런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이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트위터가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광고를 어, 보여주고 있고 또 정교하게 고객의 세분화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고객이 그 활동 사용자 유저들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세분화돼 있는데 그걸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서빈화되어 있는 이런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한 이런 시대에 접근 방법이 좀 틀렸다. 결론을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트위터의 비즈니스 모델에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약점이 있다. 그럼 무슨 약점이 있냐? 그러니까 문제는 트위터가 이 유저들과 가벼운 상호작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무 단순하게 본다는 거죠. 단순하게. 물론 사람들이 지금 트위터는 아시겠지만 280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280자 텍스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가벼운 거죠. 컨텐츠가 쉽게 얘기하면 빨리빨리 나가지 않겠습니까? 뭐 이미지를 올리거나 물론 이미지도 붙죠. 그런데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딱 치면 빠르게 전파가 되잖아요. 그 텍스트가.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사용자들을 낚아야 되잖아요. 낚아야죠. 낚아서 트위터 밖으로 끌어내고 싶어하는 광고주들. 예,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보고 트위터의 광고를 보고 그 광고 사이트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게다가 트위터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그런 이제 걔네들은 굉장히 광고의 공룡 아니겠습니까? 광고의 공룡과 달리 이들의 사이트에서 상호작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현재 드러나고 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터넷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트위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쿠키 베이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PC에 뭔가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정보를 갖고 있는 건데 구글과 페이스북은 뭐 워낙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유럽에서 규제가 나올 정도로 어마무시하고요. 심지어 이 트위터 역시 쿠키를 사용해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에 대한 관심사, 정보, 통계를 충분히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이 사용자 상호작용에 대한 세밀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트위터는 떨어진다는 거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모여있는 그룹의 어떤 이들의 공통적인 이슈를 가지고 거기다 광고를 때리는 거거든요. 이들이 뭘 주식을 좋아하면 주식 광고를 때리는 거,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 광고를 때리는 건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런 상호작용, 뭐 쿠키 베이스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세밀한 데이터를 얻어서 그렇게 맞게끔 광고주의 입장에서 광고를 쏴주고 있어요. 뭐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얼마고 무슨 뭐 다 그게 다 떠나서 실제 그 광고주에 대한 어떤 만족도 이런 걸 본다 그러면 트위터가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구글은요 지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촌이 최신 전자제품을 샀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그것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사촌이 사니까 이제 이거죠. 제가 쉽게 얘기하면 사촌이 사는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메일을 통해서 메일을 통한 거예요. 메일을 통해서 누가 샀다. 뭐 형 나 뭐 샀어요. 아이폰 신제품 샀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내면 나도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파악하고 있어요. 구글은. 자, 페이스북은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지갑을 추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한테 페이스북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야, 지갑 좀 추천해 줘.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지갑의 광고를 볼 것이라고 이미 파악한다는 거죠. 페이스북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구글과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진짜 어마어마한 쿠키 베이스의 여러분들 정보를 얻어가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형태. 그냥 여러분들 친구끼리 막 여러분들이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죠? 페이스북에서 친구끼리 막 대화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냥 서로 간에 대화만 해도 그 대화의 핵심 내용. 앞에 얘기했던 건 전자제품 아이폰. 두 번째는 지갑이라는 걸 물고 있다가 그 맞는 광고를 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엄청 커지는 거고 압도적으로 매출이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트위터는 가벼운 메시지 기능이잖아요. 가벼운 저기 뭐죠? 글자를 하고 보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엉성하게 플랫폼 디자인이 엉성하고 사실은 사용자에 대한 추론을 어려워요. 예, 이 얘네 같은 경우는 트위터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팔로우하는 사람이 친구인 적인지도 잘 알 수가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트위터는 이제 팔로워잖아요, 팔로워. 예. 근데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친구인지 적인지를 몰라요. 예, 그러면 적이 좋아하는 걸 만약에 광고를 때려버리면 적이 좋아하는 광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 나는 비건인데, 나는 채식주의자인데, 완벽한 채식주의자죠, 비건은. 그런데, 상대방 친구는 완전히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 저한테는 반대잖아요. 그런데 얘가 그걸 인지도 못하는 거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엉성해요. 얘네들은 그 광고를 쏘기 위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기능이 엉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친구의 그 고기를 좋아하는 광고를 때리면 저는 비건인데 제가 보겠습니까? 안 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얘기하고 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과 구글의 어떤 그 광고에 대한 그 세밀한 얘기를 하면 전문 용어가 나가면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씩 좀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트위터의 리스트가 관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좋아한다. 예. 그래서 북마크 대용으로 사용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트위터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직접 메시지 기능 있잖아요. 이게 1대1 상호작용이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 시스템 로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페이스북하고 구글은 다양한 아까 얘기했지만 구글은 이미 지메일을 통해서 페이스북은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 맞는 광고를 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쉽게 얘기하면 이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 하다 보니까 대부분 좋아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정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저하고 상대방이 친구인지 적인지 모른다. 근데 그거를 그냥 재미를 위해서 라이크를 눌러버리면 그걸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다양한 데에서 정보를 수집해갖고 정말 광고를 때려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비건인데 제 비건을 만약에 육식을 좋아하는 분이 좋아요 눌러버리면 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상호 간에 뭔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얘네들 둘이 좋아하는 건가? 뭔가 얘네들이 비건과 육식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비건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건가 해서 헷갈려하고 거기다가 엉뚱한 광고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쉽게 가면 직접 메시지 기능도 이게 잘 안 돼요. 페이스북처럼. 네, 이걸 수집하는 기능, 분석하는 기능이 떨어져 갖고 서로 간에 뭘 해도 별로 거기서 적절하게 어떤 통계를 가지고 광고를 때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트위터가 지금 3억 3천? 예, 3억 2천? 그 적지 않은 숫자죠. 그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도 지금 이제 적절하게 광고주들의 광고를 계속 올려갖고 매출을 올리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하지 말을 거는요.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광고를 사용자들과 그 친구들 앞에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전혀 무관한 광고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무관한 광고가 수시로만 나와주고 있고 광고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광고 효과가 떨어질까요? 좋아질까요? 그거는. 자, 광고가 말이죠. 광고를 한번 딱 의뢰한 다음에 광고의 그 광고빨이죠. 광고빨. 광고에 대한 효과는 그대로 금방만 나와줍니다. 근데 페이스북과 구글이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회사라고 하고 광고를 먹고 사는 회사지만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광고가 적절치 않으면 광고주들이 광고를 다시 안 내요.
안 냅니다, 안 내. 그래서 실제 여기서 이 트위터도 거기에 맞는 광고를 잘 내갖고 만약 광고 수익이 그 광고의 효과가 만약에 증가한다 그러면 광고주들이 광고를 계속 내갖고 매출이 그렇게 뭐 막 흐지부지할 리가 없어요. 올랐다 떨어졌다 그렇게 그런 업앤다운을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성공적인 광고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볼 거를 저는 권합니다. 트위터에. 예. 성공적인 광고를 한다고는 첫 번째 이런 수많은 트위터가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 정보를 안 빼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빼갑니다. 자, 구글도 빼가고 페이스북도 빼가고 트위터도 빼가요. 쿠키베이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왕 빼갔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광고를 잘 내기 위해서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그리고 만약에 그걸 조금 뭐 이렇게 만약에 안 된다. 도저히 이런 시스템을 갈 수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 조금 뭐 광고가 전부인 비즈니스 모델이 그 이상으로 변화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넷플릭스처럼 변하는 거죠. 넷플릭스처럼 어떤 양질의 컨텐츠를 잠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냥 동영상 스트리밍이 잘 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정말 좋은 게 많잖아요. 볼만한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면 좋은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트위터 안에 뭔가 다른 저기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달리 뭔가 있는 거지 그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특정할 수 없겠지만 뭔가 넷플릭스처럼 정말 뻔한 사업이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예, 그런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은 뻔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게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그 안에 누구도 SNS 회사에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잠재 능력이 있는지. 그런 점 얘기하면 지금 그 트위터가 앞으로 데이터 수집 공룡 즉 예, 페이스북과 구글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 회사가 아닌 이상. 구글가 그러면 페이스북만 계속 가져가겠습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그 반독점에 대한 문제가 지금 그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또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똑같이 지금 이제 페이스북과 구글이 아닌 그 제2의 제3의 광고 업체들은 그러니까 광고를 내는 어떤 이런 SNS 회사들은 광고를 먹고 사는 회사죠.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어떤 그런 이제 광고 모델을 좀 바꿔야겠다. 예, 지금 현재 지금의 어떤 광고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고 광고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 바꾼과 동시에 아까 얘기했지만 유저들의 어떤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 그 다음에 그런 거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좀 갖춰야겠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예, 트위터의 어떤 앞으로의 광고에 대한 어떤 뭐 매출에 대한 증가가 거의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거는 1등 기업이고 페이스북은 1등 기업이고 이건 뭐 2등, 3등 기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광고로 먹고 살고 있는 SNS 회사가 갖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회사들의 어떤 트위터 같은 게 만약에 계속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딘가 M&A 되지 않고 한다 그러면 약간의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하면서 오늘 좀 단순하지만 조금 뭐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SNS 회사에 대한 그 광고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뭐 불만 사항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광고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